가끔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이를 사랑하는 일인지, 아이를 계속 확인하는 일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 아이가 소중해서 시작한 마음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아이를 볼 때마다 다른 아이들이 함께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빠른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한글은 어디까지 하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선생님에게는 어떤 말을 듣는지, 아이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살고 있을 뿐인데,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비교표가 펼쳐집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걸까? 혹시 늦은 걸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아이를 비교하게 되는 마음은 꼭 아이를 덜 사랑해서 생기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어쩌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안의 모양으로 바뀌어 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면 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나중에 힘들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차려야 할 것 같아서. 사랑은 가끔 다정한 얼굴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의 사랑은 검색상으로도 오고, 불안한 눈빛으로 오고, 한숨으로 오고, 조급한 말투로 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만 이런 건지, 다른 아이들도 그런 건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말이 느린 아이, 또래보다 늦은 아이, 어린이집 적응 못하는 아이, 한글 언제부터, 우리 아이만 이런가요? 위로를 구하러 들어간 게시판에서 밤이 깊도록 손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릴 때마다 쏟아지는 누군가의 이야기들. 벌써 영어책을 읽는 아이, 처음 간 학원에서 칭찬받은 아이, 낯가림 없이 발표하는 아이, 선행학습을 천척 따라간다는 아이. 분명 나와 같은 걱정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더 잘하는 아이들 사이를 혼자 헤매고 있습니다. 새벽에 방 안은 조용한데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만 내 얼굴 위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켠 화면인데 끄고 나면 안도보다 서늘한 부채감이 남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사랑스러운 내 아이였는데, 글 몇 개를 읽고 나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늦어 보입니다. 아까까지는 귀여웠던 서툼이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아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던 느림이 갑자기 문제처럼 보입니다. 아이를 보려고 들어간 곳에서 오히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평균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몇 개월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몇 살에는 어디까지 해야 하고, 또래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들. 그 말들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어떤 날에는 작은 시험지처럼 느껴집니다. 예방접종을 하러 간 소아과 대기실,
벽에 붙은 성장 발달 곡선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날이 있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는 선들, 숫자와 백분위로 나뉜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 그 종이 위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어떤 선 안에 들어가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 선 안에 있으면 잠깐 안심하고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가슴 한 구석에 덜컥 금이 갑니다. 분명 그건 참고하라고 있는 표일 텐데 어느 날에는 아이를 재는 자가 됩니다. 아이의 하루를 보지 않고 아이의 위치를 봅니다. 아이의 표정을 보지 않고 아이의 결과를 봅니다. 아이의 기질을 보지 않고 아이의 숫자를 봅니다. 아이는 내 옆에서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만지고 있는데 나는 벽에 붙은 선 하나를 보며 마음이 작아집니다. 아이의 고유한 결이 아니라 등수와 백분위로 기록되는 세계 앞에서 부모는 자꾸 숨을 얕게 쉽니다. 분명 아이마다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같은 출발선과 같은 도착점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 아이가 어디쯤 있는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정말 비교하고 있는 건 아이와 다른 아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충분히 해주고 있나?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 내가 더 알아봤어야 했나? 내가 더 부지런했어야 했나? 아이의 느림이 그냥 아이의 속도로 보이지 않고 내 양육의 성적표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가 빠른 걸 보면 내 아이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엄마가 잘해 보이면 내가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다른 집은 책도 많이 읽히고 체험도 많이 다니고 식단도 잘 챙기고 감정 코칭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매일 허둥대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비교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까봐 나 자신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아이의 오늘만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아이의 내일까지 미리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괜찮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선생님에게 뒤처진다는 말을 듣지는 않을까?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버틸 수 있을까? 아이는 아직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벌써 몇 년 뒤의 교실과 몇십 년 뒤의 세상까지 다녀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작은 느림도 그냥 작은 느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느림은 상상 속에서 뒤처짐이 되고 뒤처짐은 불행이 되고 불행은 내 책임이 됩니다. 아이는 아직 블록 하나를 쌓고 있을 뿐인데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사랑이 비교의 말투로 나옵니다. 친구는 하던데
다른 애들은 벌써 한다는데 너도 이제 해야지. 왜 이것도 어려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는 이미 수없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표정으로, 한숨으로, 급해진 손길로, 더 오래 켜진 검색창으로. 아이가 연필을 쥔 손이 조금 느리게 움직일 때, 아이가 신발을 신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아이가 대답 대신 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기다려주고 싶었는데 마음이 먼저 앞으로 뛰쳐나갑니다. 아이에게 화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한 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던 날도 있습니다. 아이를 밀어붙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는 그 느림을 견디기 어려웠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뒤늦게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내가 너무 다그쳤나? 아이 눈빛이 조금 작아졌던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할까? 비교보다 더 힘든 건 비교한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쌕쌕거리며 잠든 밤, 낮에 소리쳤던 미안함에 이불 밖으로 나온 작은 발가락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낮에는 그렇게 크게만 보였던 아이의 부족함이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는 그저 조그맣고 안쓰러운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작은데, 아이는 아직 이렇게 따뜻한데, 나는 왜 낮의 환한 시간 속에서 이 아이에게 채점관의 눈빛을 보냈을까요? 분명 오늘 하루에도 좋은 장면이 있었을 텐데, 처음으로 웃으며 인사한 순간, 끝까지는 못했지만 다시 해보려던 순간, 조금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 말 대신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던 순간, 그런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나는 자꾸 부족한 장면만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돕고 싶었는데 아이의 속도를 믿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죄책감은 부모를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내일부터는 더 챙겨야지.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지. 그렇게 마음은 다시 비교로 돌아옵니다. 불안해서 비교하고, 비교해서 책임감이 들고,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열심히 확인하게 되는 밤. 부모의 마음은 생각보다 자주 이 작은 원 안에 혼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비교하게 되는 마음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겁을 먹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완벽한 부모가 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교가 되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아주 작게라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무서워졌구나. 우리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해졌구나. 아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 아이를 함부로 볼까봐 내가 먼저 겁을 먹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조금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속 아이 말고, 옆집 아이 말고, 친구 아이 말고, 평균표 속 아이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우리 아이를요. 오늘도 자기 방식대로 웃었던 아이, 조금 서툴러도 다시 해보려고 했던 아이, 말이 늦어도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던 아이, 겁이 많아도 조금씩 세상 쪽으로 다가가던 아이, 남들 눈에는 작아 보이는 변화라도 이 아이 안에서는 아주 큰 걸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아이의 성장은 늘 눈에 띄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된 것처럼 보여도 그 전에는 수많은 듣는 시간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혼자 하게 된 것처럼 보여도 그 전에 수많은 실패와 망설임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진 것처럼 보여도 그 전에는 아이 혼자 버틴 작은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에도 아이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티가 나지 않아도, 빠르게 증명되지 않아도, 누군가의 아이처럼 보이지 않아도 아이는 자기 안에서 자신만의 순서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숨을 한 번만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조금 길게 내쉬어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를 비교했던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분명히 불안도 있었지만 그만큼 깊은 사랑도 있었으니까요. 왜 나는 우리 아이를 계속 다른 아이와 비교하게 될까요? 아마도 내 아이가 부족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그건 어쩌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세상이 이 아이를 아프게 할까봐 내 마음이 먼저 떨리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비교라는 모양으로 새어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비교한 나를 나쁜 부모라고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비교가 아이에게 닿기 전에 조금 멈춰볼 수는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경쟁 중인 게 아니라 자라는 중이라고. 내가 봐야 할 건 남의 아이가 해낸 속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오늘 견뎌낸 하루라고. 좋은 부모란 흔들리지 않은 바위 같은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의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리면서도 결국엔 아이가 있는 쪽으로 다시 가지를 뻗는 나무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낮에 흘린 한숨을 밤의 포용으로 덮을 줄 아는 사람. 내 불안의 무게를 아이에게 모두 주지 않으려 밤마다 혼자 숨을 고르는 사람. 아이를 재려던 눈을 다시 아이를 바라보는 눈으로 조금씩 바꾸려는 사람. 오늘 못한 것보다 오늘 해낸 작은 것을 하나라도 더 찾아보려는 사람. 완벽하게 기다려주지는 못해도 미안해하고 다시 안아주고 다시 배워가려는 사람. 그 지독한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부모라는 이름 앞에서 충분히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비교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검색을 하게 될 테고, 다른 아이의 이야기에 흔들릴 테고, 평균이라는 말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때마다 내 아이를 다시 내 아이의 자리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누군가보다 빠른 아이도 아니고, 누군가보다 늦은 아이도 아니고, 그냥 오늘의 우리 아이로. 그리고 나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오늘도 애쓰는 한 사람으로. 수학과 벽의 그래프도, 새벽의 파란 화면도,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글들도 잠시 내려놓고 내 앞에서 잠든 작은 숨소리 하나를 다시 듣는 일. 그게 어쩌면 비교에서 돌아오는 가장 작고도 분명한 길일지 모릅니다. 왜 나는 우리 아이를 계속 다른 아이와 비교하게 될까요? 아마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불안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그 불안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는 누군가의 아이를 따라가는 중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배워가는 중일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부족한 부모가 아니라 그 길 옆에서 함께 흔들리며 걷고 있는 사람일 테니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